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한 5조에서 6조 사이가 매수가 집중됐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뭐 물론 이제 손실이 많으신 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주가 수준도 저점 대비해서 한 17% 정도 올라갔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흐름을 보면은 일주일만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러니까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연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에 우리가 이제 매듭을 잘 짓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연말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수급 상황 어떤지 관심 종목까지 유창희 대표님 말씀 이어서 듣겠습니다. 11월도 이제 어느덧 네. 다가고 있어요. 네. 12월 한 달 정도 그렇죠. 남았는데 이제 연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가져갈까를 얘기를 할 텐데 네. 우리 시장의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거는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어쨌든 그쵸.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던 네. 건데 그게 뭐 차이나 플레이에서 의한 것이든 한국이 저평가돼서든 환율이 좀 안정돼서건 근데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조금 주춤하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엄밀히 따지면은 7월부터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한 매수를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수급을 1년치를 보시면은 네. 제 기억이 맞으면 7월 초,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외국인이 한 16조 원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16조, 17조 언저리까지 순매도가 나왔다가 그 이후에 최근까지 보시면 순매도가 한 8조 원 정도, 마이너스 8조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8조에서 9조 정도가 다시 샀다는 거죠. 다시 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절반 정도, 한 4조 원 정도는 최근 10월 달부터 매수가 집중됐어요.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한 5조에서 6조 사이가 매수가 집중됐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뭐 물론 이제 손실이 많으신 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주가 수준도 저점 대비해서 한 17% 정도 올라갔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흐름을 보면은 일주일만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러니까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약간의 그러니까 매도가 나와도 한 5, 600억 정도 매도. 매수가 들어와도 한 5, 600억 정도 매수. 그러니까 그전에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면 최근에 퐁당퐁당 매수 한 번, 매도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400원 초반 중반에 매수가 집중된 거잖아요. 어쨌든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는 그렇죠. 환율이 계속 1,400원대에서 움직임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설사 주식으로 수익을 못 내더라도 혹은 주식이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원화가 조금은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 연말 가면 1,400원 정도, 1,300원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환율 효과 때문이라도 주식을 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미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 하락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더 사야 되겠다는 어떤 매력이 좀 감소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대로 많이 올라왔고 환율은 환율대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주식을 좀 매수하기가 부담되는 오히려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좀 그냥 좀 관망세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적극적 매수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의 감소는 주가에 좀 부담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 상승의 부담이라는 것이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신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연말 배당이라든지 연말 또 북클로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달 정도는 좀 소강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을 보다는 좀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이라든지 좀 이슈가 있는 업종이나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이라면은 최근에도 보시면 현대일렉트릭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엄청 강화돼요. 네. 아무래도 뭐 전쟁에 대한 재건 이슈나 뭐 이런 걸 내심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네네.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일렉트릭 차트를 보시면 네.
지난 1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8월 달까지는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가 8월부터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전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력이 그러니까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뭐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시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110V였어요. 야, 그런 거 자꾸 초등학교 얘기하면 연식 나와서 안 돼요. 예. 110V였다가 이게 220V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력을 관리하기가, 그러니까 당장 발전소를 많이 지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거를 업을 시켰을 때 조금, 동일한 발전 가지고도 많은 전력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220V로 상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교체 수요라든지, 혹은 어찌됐든 기존의 발전소를 바로 많이 지을 수 없다라면 이 송배전만 교체를 해줘도 전력 관리가 뭐 20-30% 이상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신재생 에너지가 가려면 이쪽 전력 배선 투자가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태양광은 그나마 좀 덜하겠지만 풍력 같은 거를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기 때문에 네. 해상 풍력이 이제 가기 때문에 결국 전기를 빠져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계돼야 되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사막 같은 데다 태양광을 설치하게 네. 되면 그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력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러우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지만 최근 휴전협정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재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력 송배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빠질 기운이 없다라고 빠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저는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아까 CJ 제일제당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크게 부침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연초부터 그냥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 지난 4월, 5월부터 보시면 약간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이 심한 건 아니거든요. 하락했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고 또 이건 이제 하이브긴 합니다만은 월드컵 개막식에 BTS 전국이 예, 갔었죠. 그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 K컬처 한류에 대한 어떤 인식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뭐 컨텐츠 관련해서 뭐 OTT가 투자를 많이 한다. 중국이 조금 이제 한알령은 좀 해제를 좀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지만 진짜 찐수혜주들은 이런 엔터주들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S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저는 조금 뭐 연말로 갈수록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찌되었든 모멘텀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시장은.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빈살만 방안이라든지 뭐 지스타 이런 게임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걸 찾아보자라는 그렇죠. 거죠. 뭐가 있겠냐 미리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최근에 이제 IT 부품주 중에서 전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뭐 이슈가 있어요? 그 갤럭시 23 S23이 내년 한 1, 2월 정도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주목하는 게 카메라 쪽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갤럭시 22 버전인데 지금 케이스 때문에 잘 못 느끼시겠지만 카툭티라고 그러죠. 네네. 카메라가 엄청 이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되게 실망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애플 같은 경우도 이번 신제품 애플 아이폰 14가 나왔는데 카메라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좀 작게 만들어진 게 폴디드 줌이라고 줌 방식의 카메라인데 이게 그동안 이제 삼성이 특허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적용을 못했는데 애플이 이걸 우회적으로 약간 장만경식의 카메라 특허를 냈고 이것을 이제 LG 이노텍이 내년 상반기부터 제품을 양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물론 하반기가 되겠죠. 하반기에 애플 신제품에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어찌됐든 이제는 화소 싸움이 아니라 화소가 아무리 좋아도 카메라 그렇죠. 더 이상 화소는 뭐 네. 그죠? 이 본인 비추는 셀프 카메라도 보면 화소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소 싸움이 아니라 네. 이 카툭튀 카메라를 얼마나 이제 이게 좀 작게, 그러니까 덜 튀어나오게 만들 수 있느냐가 좀 핵심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를 한다라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또 좀 있으면 또 CES 이제 개막을 하거든요. 연말 연초에. 그러면 그때가 되면 단순하게 예전처럼 뭐 TV 몇 인치 막 이런 걸 이제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VR, XR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카메라 관련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카메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나무가라든지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최근에도 주가 수준 나쁘지 않고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슈가 나온다라면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